네, 여기 백화점에 왔는데요. 1층은 화장품 코너고 라네즈 있고요. 유명한 곳들 있고 중국 회사들 있고 섞여 있습니다. 더 후도 있네. 또 시쉐이도는 줄 서 있네. 설화수, 네, 설화수 있네요. 많이 있네요. 일선도시의 1층이라 백화점 1층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4층에 오니까 이제 스포츠 매장이 있습니다. 스포츠 매장 하면 이제 한국 메이커들 중에 이제 입점한 메이커들이 있나 궁금해서 한 바퀴 들어보는데 필라, 엄청 커요. 한국 필라 홀딩스. 이 밖에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없어요. 사람이. 다 빨간색이야. 빨간색 미치도록 많아. 자, 여기 전체적으로 밖에는 사람이 많은데 쇼핑센터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 사는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MLB가 있느냐. 옷 파는 데라서 모자는 없을 수도 있겠다. 여기 사람 좀 있으시고. 라피도 한국 거 아니야? 아디다스. 자, 아디다스 사람 없습니다. 네. MLB는 없고 뉴에라만 있네요. 자, 사람이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밖에 사람에 비하면 스포츠 매장, 여성 의류도 그렇고 매장에 사람이 없는 편이에요. 경기가 나쁘긴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쇼핑센터 안에는 없어요. 네, 여기 이제 시내 중심인데 오래된 빌딩 와 아주 금융 빌딩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백화점 안에는 사람이 없는데 와, 여기 인도는 미치겠어. 막 숨이 막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좁은 도로에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행인, 자전거, 오토바이 막 섞여가지고 엄청납니다. 여기도 앉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어우, 막 진입하네. 녹색이 전기차 비아디. 이런 거에서 제일 큰 쇼핑몰 천화성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는 사람이 좀 많네. 1층에 아까 거기 백화점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똑같네. 저 옆 건물이나 여기나. 1층은 화장품 향수 냄새 그윽합니다. 네. 여기는 사람 많아서 정신 없습니다. 네. 식당층에 왔는데 항상 사람이 많아요. 중국은 식당은 항상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네. 여러 식당 중에 고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줄 서 있는 데를 못 가겠다 해서 여기 물고기 파는데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니까 물고기가 특이할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이거 시키려면 여기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 와, 개구리 먹을 뻔했어. 개구리 먹을 뻔했어. 그래서 제일 좀 덜 무서워 보이는 요걸 시켰는데 왔어. 뭐야? 어떻게 먹지? 망했다. 물고기인데 가지가 있고요. 저희는 마늘 프라이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꼬치도 시켰습니다. 꼬치 얼마냐면 4,000원 정도? 요거는 3만원 정도? 매워. 얘는 또 엄청 맵네. 이 주식쟁이들이 이게 매운 걸 못 먹는 거예요.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시도는 했는데요.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거 좀 속을 달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느끼하고 김치는 있을 턱이 없고 레몬수 같은 거를 먹든가 해서. 쇼핑 쪽은 좀 없는데 음식점은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외식이 생활해야 되어서 그런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소감은 약간 정신은 없다. 정신 차리기 좀 힘들다. 아까 식당에서도요, 사람이 점점 많으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약간 힘들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많았던 데 비해서 쇼핑센터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디다스 매장인데 한국에 비하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위에 그 식당가에 비하면 좀 한산한 편입니다. 여기는 휴대폰 나와 있는 매장인데요. 비보, 화웨이 이런 데죠. 샤오미도 저 뒤에 보이고요. 자, 삼성 매장 볼까요? 삼성 매장 사람 많아. 웬일이야? 삼성 매장 사람 많아.
갤럭시도 핏이 있구나. 판매가 좀 되네요. 하웨이 매장. 자, 하웨이 매장 사람 많아. 네, 하웨이 사람 많습니다. 자, 샤오미 매장. 네, 샤오미 매장입니다. 네, 삼성 매장 이렇게 사람 많은 거 기분 좋네요. 근데 여기 와서 느꼈던 게 젊은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흘끔흘끔 봤거든요. 아이폰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 많이 씁니다. 네, 패드. 사람 많은 편입니다. 하웨이 사람 많은 편이고, 아너는 그냥 그렇고요. 이거는 샤오미 가전 매장이네요. 샤오미 가전 매장. 사람 많습니다. 샤오미 텔레비전도 만드는구나. 이제 노트북. 역시 껍데기 애플하고 똑같습니다. 애플 따라하는 데는 진짜. 샤오미는 까만 옷 직원 같은데 직원이 절반 같으네요. 하웨이 매장 또 있어. 와, 무슨 하웨이 매장 몇 개씩 있네, 한 층에. 지금 일리커피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28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6,000원 하는 거예요. 충격 먹었어 지금. 중국에서 6,000원. 물론 여기 뭐 백화점이니까 그렇긴 한데 물가 많이 비싼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집값을 알아봤는데 서울 집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현재 계신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집값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고 집을 사겠다는 의지는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집값이 부양이 돼서 다시 올라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중국 와서 느끼는 체감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중국의 시계 가게예요. 갈매기 시계라고 중국에서 최고가 라인이고, 그 유명한 뚜루비용의 중국 원조 같은 회사거든요. 시계를 보러 왔는데 이게 가격이 심상치 않아요. 잠깐만, 7만 위안. 7만 위안. 위에 게 여기 7만 위안인가 보다. 7만 위안이면 얼마니? 이번 중국에서 느끼는 바를 이 시걸이라는 메이커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 돈 거의 400만 원 돈 좀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되게 화려하긴 하잖아요. 보이나? 네, 화려하잖아. 23,000. 이것도 거의 막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뭔가 촌스러워. 이것도 까르띠에 흉내를 냈는데 뭔가 촌스러워. 뭐 표현을 못하겠는데 가격은 조금 싸지만 그런 동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일본 제품보다는 훨씬 비싸고 화려한데, 유럽 시계라든가 일본 시계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제가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겁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겉은 화려한데 뭔가 조금 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3분 정도 기다린 커피예요. 아마 제가 잠깐 자리를 떴는데 주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무려 6,000원짜리 커피를 15분인데 한국 같으면은 난리 났을 일이지. 왜냐면은 왜 내 주문은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주문만 나와요. 근데 중국에서 느낀 게 그 사람도 많고 너무 열심히 일해요, 다들. 그리고 활동성이 많고, 그다음 젊은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북적거리고 활기에 넘치고, 그다음 정신없고 복잡할 정도로. 그런데 서비스가 어떤 측면에서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여기서 서비스까지 따라오면 이제 한국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 와서는, 만약에 서비스까지 쫓아오면, 근데 여기는 이제 서비스가 좀 나빠도 의뢰 좀 그러려니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광저우에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중국은 제가 계속 느끼는 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다. 내부적으로는 좀 뭐랄까, 좀 덜 그런 것도 많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시면 젊어요. 한국이 늙었다는 느낌을 막 받아요. 한국 큰일 났다 진짜. 한국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역량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의 역량은 뭐 인당 역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게 신년이라 다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전기가 많이 흔하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전기차도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전기를 아낌없이 쓰고요. 타클라마칸 사막에 어마무시한 태양광도 심었고, 물량으로는 정말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람 보소.
엄청나게 많네 사람. 여기를 소개할 때 밤이 더 멋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런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밤에 더 구경할 게 많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신이 좀 없네. 늙었어. 늙은이야. 네 걱정이나 좀 해. 숙소는 저는 여기서 떨어져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거든요. 아, 이게 지금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낮에는 이제 별로 사람 없어요. 왜냐면 일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이제 사람 모이기 시작해. 여기 주차장입니다. 어우, 다 2단 주차네. 기계식. 테슬라는 진짜 많아요. 테슬라 많습니다, 여기. 테슬라가 모델 3가 일방적으로 많다, Y보다. 네. 그 짧은 광주 여행을 끝내고 지금 돌아가는 공항 대기실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저우 국제공항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의 3대 도시거든요. 베이징, 그 다음에 상하이, 다음으로 큰 광저우, 그 다음에 선전. 그리고 이제 선전과 광저우는 광동성에 있는, 그러니까 광동성이 인구로 따지면은 가장 큰 성이죠. 여기는 이제 또 무역과 그 다음에 제조의 중심. 그래서 밖에 보시면 좀 뿌였습니다. 그 화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뿌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이제 미세먼지 있을 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조업이 강하고, 그다음 여기는 선전에 비해서는 전기차가 조금 덜해요. 작년 11월에 왔을 때 느낌보다 전기차가 조금 덜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굉장히 많고, 현재 기준으로 내년도 기준으로 2025년에는 그 중국의 전기차가 1650만 대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대략 한 3,200~300만 대의 전체 총 차량 대수, 생산 대수 중에서 절반이 전기차로 채워질 거고, 그리고 전기 가격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 타클라오마 그쪽 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태양광을 심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수준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아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계속 될 거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번호판을 안 내줍니다. 시내 번호판을 전기차 외에는 안 내주기 때문에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광저우 와서 아주 짧게 하루 이틀 느낀 것이라 이거는 전체 그림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작은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제 느낌이고 제가 가졌던 다른 퍼즐 중에 하나의 작은 퍼즐을 한번 잠깐 임의적으로 꼽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이제 광저우 시내를 돌아다녔거든요. 저녁에와 그 오후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큰 거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소프트웨어 쪽은 뭐 전기전자 소프트웨어는 훌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선진국으로서 가져야 될 문화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레벨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건 못 따라왔으니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공항 들어와서 계속 충격을 받는 게, 여기는 지금 좀 괜찮은데요, 오는 과정 내내 담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야.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냥 막 피는 거야, 그 실내에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국은 이제 끼연자들이 많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오니까 그 비흡연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다음 식당에서 막 담배 피고 막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컥컥 막히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가장 느꼈던 경제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월급은 한국의 대략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가 광저우시에서 가장 많이 받는 월급의 레인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물가, 집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내에서 우리가 직접 왔을 때 서비스 요금은 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현지인들이 저축 수단을 집으로 하고 재테크 수단을 집으로 하면서 집을 너무 많이 샀고요. 지금 집이 인구도 많은데 집은 더 많아. 그래서 집이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진 이 상황에도 임금 수준 대비 집값이 싸지 않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방법은 이거죠.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임금 수준이 올라가거나 그런 정도인데,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의 그 임금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은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은 가지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이 지금 중국이 풀어야 될
문제구나. 집값의 하락 부분과 여전히 비싼 집값, 그리고 그 집값 대비는 낮은 임금 수준, 거기서 있는 격차,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서 갈 거냐. 근데 이제 장점은 시내 갔을 때 한국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숫자적으로 많고, 그리고 좀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좀 역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많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보다 신생 기업이 훨씬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꽤나 많은 돈을 지금 주식시장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국도 미래를 위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해야 경제가 늙지 않고 젊어지면서 조금 생동감이 있어지지 않겠는가. 한국은 신생기업이 별로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처럼 신생기업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역동성이 정말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뭐 앞으로 더 경험을 하고 느껴야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중국 시황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입장에서, 아, 대략 이런 정도의 그림이구나라는 잠정적 그림을 그려서 전체 그림 맞추기에서 작은 하나의 퍼즐로 생각해 봤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고 이번 저희가 짧은 광저우 브리핑을 들으셨으면 도움이 아주 약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광저우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